PDR은 도대체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굳이 효과가 없는 걸 쓰냐 이거죠. PDRN이라는 성분은 일단은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이걸 화장품으로 쓰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고소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럼 PDRN 대신에 뭘 써야 하는 거예요? PDRN 대신에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현아쌤의 이현아 원장입니다. 근데 원장님 네. 나이가 둘이나 있으신데 네. 되게 동안이시잖아요. 그런 소리를 조금 듣기는 하죠. 그렇게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많기는 한데 사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생활 습관이랑 홈케어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일단은 지키기 때문에 다른 시술을 받더라도 제가 실제로 효과도 더 잘 보는 것 같고 시너지도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홈케어요? 혹시 원장님은 네. 올리브영은 자주 가시는 편이에요? 올리브영은 제가 운영하는 병원 바로 뒷건물에 있어가지고 간식 먹기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선물도 사고 습관적으로 자주 가요. 저도 화장품을 좋아해서 올리브영을 네. 자주 가는데 요즘 PDRN 제품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나 샀는데 굳이 사셨어요? 네. PDRN 좋다고 해서 그냥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마케팅 느낌이 있어서 막 이제 생각했던 만큼의 엄청난 효과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저 속은 거예요? 뭐 성분에 속았다기보다는 홍보에 약간 속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PDRN이 왜 효과가 없는지, PDRN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화장품 성분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PDRN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네. 안 좋은 성분인 거예요? 안 좋은 성분은 아니고 PDRN 자체는 정말 좋은 성분이 맞아요. PDRN은 연어에서 추출한 DNA 조각 물질인데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하고 염증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 피부과에서는 화상 치료에도 많이 쓰고요. 수분 공급, 기초 케어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쓰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왜 PDRN 성분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PDRN의 분자 크기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500달톤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500달톤 분자량을 넘어가면 피부에 침투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PDRN의 분자량은 50kDalton, 그러니까 5만 달톤이어서 엄청 많이 커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발랐을 때 피부 속으로 쉽게 들어가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저분자 PDRN도 있던데 네. 그것도 네. 피부에 효능이 없는 걸까요? 사실 저분자라고 하면 왠지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 PDRN의 특징은 저분자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작을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클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분자 PDRN은 흡수가 잘 된다고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PDRN을 써도 좋은 효과를 느낄 순 없는데 그럼 왜 PDRN이 유명해진 거예요? 리쥬란 힐러라는 제품이 워낙에 데이트를 쳐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 인플루언서들한테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리쥬란 성분이래. 리쥬란 성분이 화장품에도 들었대 하면서 PDRN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PDRN 화장품이 확 크게 뜬 것 같은데 리쥬란 시술이랑 PDRN 화장품은 효과가 다릅니다. PDRN 화장품 효과는 기대하셨던 리쥬란 힐러의 효과는 아닐 수 있고 오히려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판테놀, 시카, 나이아신아마이드 다른 성분들이 복합적인 좋은 효과였을 수 있어요. 리쥬란 힐러는 직접적으로 진피에서 작용을 하도록 주사를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화장품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PDRN은 정말 좋은 성분은 맞는데 굳이 PDRN이 들었다는 이유로 비싼 돈을 주고 PDRN 화장품을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 PDRN 화장품 샀는데 그럼 나 이거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시카라든지 아데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보습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계신 PDRN 화장품을 버리시거나 안 쓰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조금이라도 더 효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황이나 이런 데 보면 MTS 롤러 같은 거 팔거든요. 그런 걸로 PDRN 제품을 도포하면 조금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자주 하시면 피부에 자극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MTS 롤러로 도포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PDRN이 유명해진 거는 리쥬란 힐러 때문인데 리쥬란 힐러 시술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굳이 비싸고 아픈 시술에 너무너무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리쥬란 힐러만 좋은 시술도 아니고 리쥬란이 피부과 시술이 전부도 아니고
아니고 모든 사람이 리쥬란 힐러의 효과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피부 장벽이 굉장히 튼튼하고 나이가 젊고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분별하게 리쥬란 힐러 너무 좋다고 해서 다 시술 받는 걸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시술들도 많으니까 다른 시술이나 홈케어 방법들도 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픈가요?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에요. 근데 이제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피도 많이 나고 멍도 크게 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한번 멍들면 1, 2주는 가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할 때도 좀 힘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통증과 가격을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PDRN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PDRN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히알루론산이라는 피부에 있는 수분을 확 끌어당기는 기본적이고 아주 클래식한 그런 성분이 있어요.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건조하신 분들이 히알루론산을 바르거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으시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촉촉하고 광이 나 보일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사실 우리 안구에도 있고 닭 벼슬에도 있는 자연에서 유래된 천연 인자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피부에 해가 되는 게 별로 없고 피부 보습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 화장품은 프리든 다이브인 히알루론산 수분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발림성도 좋고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히알루론산의 특성상 꼭 토너 단계부터 다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토너나 로션은 기존에 갖고 계신 제품 쓰시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크림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더 피부 장벽 보호랑 보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장님, 근데 저는 네.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인데 네. 저 같은 사람은 매일같이 발라도 되는 걸까요? 히알루론산 크림은 사실 피부에 자극이 별로 없는 성분이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는 안전한 성분이어서 사실 매일 바르셔도 되고 수시로 발라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싼 PDRN 아니더라도 히알루론산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DRN을 대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성분은요, 시카 성분인 것 같아요. 시카 성분은 병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병풀이 호랑이가 상처를 치료하려고 피부에 발랐더니 상처가 치유되더라, 그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카 성분이 피부 장벽 보호에 도움을 주고 피부 보습막 유지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PDRN을 대체할 정말 안전한 성분으로 시카 성분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를 하신다면 토너, 로션 바르시고 이제 수분크림 바르시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시카 크림을 발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사실 시카도 히알루론산처럼 피부에 무리를 주거나 자극을 주는 성분은 아니기는 한데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다른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카만 들어있는 크림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매일 바르셔도 문제없고 안전합니다. PDRN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성분으로는요, 세 번째로 레티놀을 추천을 드립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가 탈락하고 성장하는 그 주기를 조금 빠르게 해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피부 재생하면 PDRN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효과 좋은 성분으로는 저는 레티놀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레티놀은 특히 잔주름, 피부톤 칙칙한 거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PDRN보다는 레티놀을 쓰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햇빛이 강한 낮에 바르시면 피부에 좀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어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호량만 바르시는 게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티놀을 쓸 때 사실 조금 더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요, 레티놀은 사실 비타민 A 성분인데 피부에 자극도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농도 레티놀이 있고 고농도 레티놀이 있는데 일단 가장 자극이 적은 저농도부터 시작을 해보셔서 천천히 농도랑 함량을 올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눈밑이나 자극적일 수 있는 부위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 귀 뒤쪽이라든지 손목에 살짝씩 발라보고 큰 자극이 없고 2, 3일 이내에 발적이라든지 따가움, 붓기, 가려움 이런 게 없다면은 그때부터 얼굴에 소량씩 밤에만 발라서 시작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쓰고 싶은데 좀 자극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용량 그리고 소량으로 시작을 하되 매일 쓰는 게 너무 자극이 되면 이틀에 한 번 쓰고 그것도 자극이 되면 3일에 한 번 쓰고 그것도 자극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쓰고 빈도를 줄여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PDRN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들을 3가지 정도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게 PDRN 효과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해서 썼을 때 기대하시는 피부 장벽 보호라든지 주름 개선, 미백 여러 가지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PDRN 효과를 꼭 보고야 말겠다. 그러면 시술을 받으세요. 원장님, 근데 저도 네. PDRN 효과를 보고 싶은데 리쥬란이 굉장히 아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 주사도 무서워하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돼서 매일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시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PDRN이나 리쥬란 힐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술로서 첫 번째는 스킨보톡스예요. 농도가 높은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되게 끈끈해서 특히 엄청 아파요. 근데 스킨보톡스는 약물이 끈끈하진 않고 되게 묽어서 조금 덜 아프면서 효과도 빠르고 잔주름이 없어지면서 피부에서 광이 일시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리쥬란 너무 받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서 무서우면 한 단계 덜 아픈 스킨보톡스를 받아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농도 차이로 통증이 결정되는 건가요? 농도 차이는 아닌데요. 약간 점성의 차이라고 할까요? 약물이 끈끈하면 의사들이 시술할 때 압력을 많이 주게 되고 압력을 많이 주면은 바늘 안에서도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는 사람들이 피부가 더 많이 뜯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고요. 약물이 묽으면 아무래도 의사들도 힘을 덜 주게 되고 바늘 자체가 받는 그 압력도 줄어들어서 조금 덜 아프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PDRN과 리쥬란 힐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술 두 번째는 LDM 재생관리입니다. LDM은 사실 초음파 장비인데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만들고 진정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대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 원 이내부터 시작해서 비싸도 10만 원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 지금 너무 건성이고 너무 푸석푸석해서 빨리 뭔가 회복하고 싶은데 주사는 무섭고 너무 비싼 시술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빨리 주변 병원 찾아가셔서 LDM 있는지 물어보시고 LDM 받으시면 아프지도 않고 피부도 빠르게 촉촉해지실 거예요. LDM은 시술 직후에도 다운타임이랄 게 거의 없고요. 미세한 열감이랑 약간의 붉은기는 한두 시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없어서 바로 그냥 화장하시고 세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사항은 사실은 특별히 주의할 점이 별로 없는데 피부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2주에 한 번씩 좀 꾸준히 받으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매일 받으면요? 저는 매일 해본 적은 없는데 매일 받는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무리되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피부가 건강한 분들인데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조금 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PDRN이나 리쥬란 힐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술로서는 벨로테로 리바이브라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히알루론산이랑 글리세롤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다들 피부가 안 좋다, 나 주사 맞고 싶다 하면은 리쥬란이 유명하니까 리쥬란만 다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피부가 촉촉해지고 싶다라고만 한다면 벨로테로 리바이브처럼 히알루론산 성분을 갖고 있는 일종의 물광 주사들이 훨씬 효과가 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안 아픈가요? 같은 주사 시술이라 통증이 없진 않지만 리쥬란보다는 엠보싱 자국이라고 해서 볼록볼록한 자국이 조금 덜하고 통증도 조금 덜한 편입니다. 다음 날에는 화장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사실 저는 시술 직후부터 서너 시간 정도만 피하시고 서너 시간 이후에 붉은기나 열감이 심하지 않으면 가벼운 화장은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 해야 되는 거는 주사 맞자마자 흡연을 하신다든지 음주를 하신다든지 열이 엄청 많은 곳에 간다든지 이러면 염증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성분인 PDRN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PDRN을 왜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는지, PDRN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이나 관리로서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어떤 시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유행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나한테 다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알아보시고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이나 관리가 있다면 그런 거를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은 굳이 아주 유명하거나 비싼 제품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가성비 있으면서도 안전한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PDRN 제품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이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